여러분,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뭘 먹어야 하지 하는 불안감부터 느끼십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음식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혈당부터 재고 식사 때마다 이걸 먹어도 될까? 저울질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기억하셔도 관리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당뇨는 무섭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라면 꼭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한결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실 겁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눈, 신장, 신경까지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막막함부터 느끼십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운동을 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혈당을 흔들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것들이 쌓여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 반대로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음식 중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먹다 보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72세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0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당뇨 진단을 내리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뇨라니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침에 120이었다가 점심 후엔 200까지 치솟기 일쑤였습니다. 그분은 단 음식을 멀리하고 운동도 했지만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영양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평소 식단을 물어보더니 한 가지를 콕 짚었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식빵과 우유, 간식으로 즐기시던 과자, 그리고 저녁 후 습관처럼 드시던 과일 주스였습니다. 그분은 단 음식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음식들이 다 문제였습니다. 영양사는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정리해주고 그것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엔 11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은 그대로 먹고 있었지만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 넘게 110에서 120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식단표가 아니라 피해야 할 것만 딱 정해주니까 오히려 쉬웠다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만 피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약을 먹는데 혈당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적어 두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수, 과자, 빵 같은 간식을 습관처럼 드십니다. 출출할 때 과자 한 봉지, 목마를 때 탄산음료 한 캔, 아침엔 식빵 몇 조각. 이런 게 문제가 될까 싶지만 바로 이것들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식 서랍에 과자나 사탕을 늘 준비해 두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단순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순당이란 우리 몸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 당분입니다.
먹자마자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가공식품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배부른 느낌이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또 먹게 되고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상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68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하루에 3번 먹고 있었는데도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는 잘 조절하신다고 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간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과자요? 조금씩 먹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요. 의사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과자를 얼마나 드시나요? 그제야 그분은 자신이 매일 오후 3시쯤 초코파이나 약과를 드시고 저녁 후엔 쿠키를 서너 개씩 드신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2번, 일주일이면 14번이나 단 간식을 드셨던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식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과자 조금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인생에 낙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빼앗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자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흡수 속도는 몇 배나 빠르다고요. 혈당을 잡으려면 이것만 끊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고쳐먹고 과자를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입이 심심하고 손이 서랍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삶은 달걀이나 방울토마토를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습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을 재보니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11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그분은 지금 과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제철 과일을 조금씩 드시고 고구마나 감자를 간식으로 드십니다. 혈당도 안정적이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의사가 최근엔 약을 하나를 줄여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자 끊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열쇠입니다. 과자나 빵, 음료수는 입으로는 달콤하지만 몸에는 독과 같습니다. 반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를 사세요. 음료수 대신 무가당 보리차나 녹차를 고르세요. 빵이 먹고 싶으면 통곡물 빵을 선택하시되 그것도 자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과자가 보이지 않으면 안 먹게 됩니다. 환경부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 그리고 국수나 빵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유독 졸음이 쏟아지거나 금방 배가 고프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신호입니다. 흰쌀과 흰밀가루는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됩니다. 남은 건 녹말 덩어리뿐입니다. 섬유질도 영양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자나 음료수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게다가 정제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2~3시간이면 다시 허기가 집니다. 그러면 또 먹게 되고
혈당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런 식으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혈관이 상하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75세 최명자 여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반찬도 짜지 않게 드시고 고기도 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 점심 식후엔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밥을 적게 먹는데 왜 이러나 싶어 답답했습니다. 그분은 병원을 찾아가 영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양사가 평소 식단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아침엔 뭘 드시나요? 흰 쌀밥에 국, 반찬 조금이요. 점심은요? 흰 쌀밥에 찌개, 반찬이요. 저녁은요? 역시 흰 쌀밥이요.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밥의 양은 줄이셨지만 흰 쌀밥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흰 쌀은 도정되면서 섬유질이 다 제거됩니다. 남은 건 순수한 녹말입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과 다를 바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 공기를 먹든 한 공기를 먹든 흰 쌀이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사는 흰 쌀을 잡곡으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검은 콩을 섞어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잡곡밥은 거칠고 맛이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씹는 맛이 다르고 목 넘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혈당을 재보니 아침 공복이 130이었습니다. 2주 후엔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7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밥의 종류를 바꾼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완전히 잡곡밥에 적응했습니다. 이젠 흰 쌀밥을 먹으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은 공복 110, 식후 15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은 그대로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잡곡밥을 드십니다. 가끔 외식할 때 흰 쌀밥이 나오면 조금만 드시고 집에선 늘 잡곡을 드십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흰 쌀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처음엔 흰 쌀 70에 잡곡 30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반반으로, 그 다음엔 잡곡을 더 늘리세요. 현미, 보리, 귀리, 검은 콩, 팥을 섞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을 지을 때 잡곡을 반만 섞어보세요. 마트에 가면 잡곡 혼합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맛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혈당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치킨, 튀김,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맛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고소한 기름 냄새, 씹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혹시 저녁 메뉴로 치킨을 자주 시키시진 않나요? 튀김류와 포화지방은 혈당뿐 아니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양의 고기라도 찌거나 구우면 200칼로리인데 튀기면 4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당뇨 환자는 원래도 혈관이 약한데 여기에 기름까지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0세 박진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니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평소 치킨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셨습니다. 저녁으론 삼겹살도 자주 구워 드셨습니다. 튀김도 즐겨 드셨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이 5kg 늘었습니다. 혈당은 공복 160, 식후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특히 심장과 혈관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사가 식단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특히 튀김과 기름진 고기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치킨도 못 먹고 삼겹살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사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대안을 알려줬습니다. 튀긴 치킨 대신 훈제 닭가슴살을, 삼겹살 대신 목살 구이를,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채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고쳐먹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치킨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안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튀김은 아예 끊고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샀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채소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었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으니 칼로리가 훨씬 낮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입맛이 심심했습니다. 치킨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을 재보니 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혈당도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체중은 5kg 가까이 줄었습니다. 혈당은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치킨이나 튀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아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치킨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건강을 선택한 거라고, 그게 더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고기를 드실 땐 기름기 적은 부위를 고르세요.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삼겹살보다는 목살이나 안심이 낫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실 때 튀김 대신 구이나 찜을 선택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도 바삭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식단표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기억하세요. 단순당 가득한 가공식품, 흰쌀과 흰 밀가루, 튀김과 기름진 음식. 이것만 피해도 혈당 관리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식습관부터 바꾸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69세 오미숙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만 믿지 말고 식습관을 바꿔보라고, 그게 진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를 끊었습니다.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튀김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입맛이 심심하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이 정도면 식이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게 약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줬다고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과자와 음료수를 치우세요. 내일 아침엔 잡곡밥을 지으세요. 저녁엔 튀김 대신 구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혈당이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집 냉장고를 열어 가공식품과 튀김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당뇨는 결코 포기할 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피해야 할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당 가득한 가공식품, 흰쌀과 흰 밀가루, 튀김과 기름진 음식,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도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오늘 하루 과자 하나 참는 것, 오늘 저녁 잡곡밥 한 그릇 먹는 것, 오늘 치킨 대신 구이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